이번에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실업자 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성별로 좀 보여줬는데요. 남성 학력별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남성은 실업자가 많이 줄었죠, 일단은.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이제 대졸 이상이 되는 여성 실업자 여기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를 보면은 여성들의 어떤 대졸 진학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졸 여성들이 취직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것도 또 하나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어떤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일하기가 이제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지면 일자리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남성과 여성 둘 다 이제 공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일자리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을 한다. 이 얘기는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또 뭐 일시적인 다른 이유도 있죠. 물론 뭐 군대를 간다거나 뭐 아니면은 몸이 아프다거나 이래서 이제 일자리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일자리를 못 구할 거다라고 미리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력별 비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일자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 범주인데, 거기도 이제 대졸 이상의 어떤 일자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 약간 좀 이렇게 모순적인 그런 어떤 통계일 수도 있는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활동, 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구직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일자리도 알아보고 면접시험도 보고 원서도 내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못 구했을 때 실업자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자격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은 학교를 재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직장을 그만두고 의대 진학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시험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실업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진 않지만 취업 시험을 어디선가 준비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이 또 최근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취업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람과 시장의 어떤 상황, 그 다음에 거기서 벌어지는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해에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통계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취업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말씀을 좀 한번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건 이제 저의 어떤 약간 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경험한 거일 수도 있는데,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스펙, 그 다음에 어떤 또 면접 이런 시험 준비를 하는 학원도 많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입사와 관련된, 취업과 관련된 학원들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획일적인 내용들을 많이 가르치고, 물론 그 내용들이 되게 좋은 내용들이죠. 직장에 어떤 취업하기 위해서 좋은 팁들을 많이 이제 알려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이라든가 이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비슷한 사람을 구하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개성이 있고 독특한 사람들을 구하는
비슷함 이런 것보다는 뭔가 조금 다른 것들을 좀 추구해서 자기의 어떤 그 스펙이나 뭐 어떤 자기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어떤 자기의 경력 이런 것들을 관리해 나가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거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받아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어떻게 열심히 살았고 어떻게 했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도 비슷한데, 거기서도 역시 조금 뭔가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경험이 있다거나 다른 생각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축구 경기에 이제 좀 제가 좀 비유를 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이제 메시라는 선수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박지성 선수가 이제 잘하는데, 개별적인 그런 어떤 그 축구의 능력으로 보면, 예를 축구의 능력이 뭐 슈팅 능력, 드리블 능력, 패스 능력 이런 개별적인 능력으로 보면은 메시나 박지성 선수보다 훨씬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시라든가 박지성 선수가 굉장히 좋은 축구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는 시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야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볼 수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범위, 이런 것들을 넓은 사람들이 굉장히 보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야를 넓혀서 자기가 이제 취업하고자 하는 그 기관에 가서 어필을 하면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지면 그 어떤 취업 시장에서 조금 유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취업 문제에 대해서 각종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제도라든가 대학 일자리 센터라든가 청년 취업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데서는 어떤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지원을 하고 각종 정보들도 많이 제공을